자, 다음 이슈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탄핵을 거론한 한국당에 펄쩍 뛰는 민주당. 그리고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변호사 400명 이상입니다.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변호사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기사에도. 문재인 대통령 울산 선거 개입 확인된 탄핵 사유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군사 정권 이후 초유의 헌정률이다. 이런 비판을 했죠. 여기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변 시국선언 이런 형태입니다. 한국당 전날 이어 어제도 또 탄핵을 거론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반발하죠. 청와대는 계속 침묵이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문 대통령 선거 개입 연루된 탄핵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지금 한 이틀 정도 계속 이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신종 코로나 지금 창궐하는 때 전신대 아군의 총을 쏘는 건가 이렇게 지금 펄쩍 뛰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탄핵안도 발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무책임한 발언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야 먼저 변호사들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 얼마 전에 이제 법조인에서 이런 탄핵 관련 얘기가 좀 있었죠. 어떤 법률적 판단과 분석이 들어간 내용인데 어제 이제 변호사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핵 얘기를 거론합니다. 정치권 더 치열하게 공방하죠. 어제 공방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실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방역 전선의 참호 뒤에 숨어서 아군의 등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윤시환 변호사, 지금 한국당에서 탄핵 얘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떤 선거를 의식한 어떤 노림수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우린 탄핵을 보면 이게 자칫 자충수나 후폭풍이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데 한국당은 어떤 생각인가요, 지금?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확인이 되면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면에는 예. 지금 공소 사실이 어느 정도 세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판결을 통해서 이게 실체적 진실이 맞다라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예.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 예. 이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상당수가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소장에도. 그러니까 윤시환 변호사께서는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예. 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관련 조치가 없다는 점. 또 하나는 이 공소장이 공표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잖아요. 예. 검찰이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거부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근데 거부했지만 다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실익을 떠나서 거부한 예. 행정적 조치 자체가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소장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는 걸 막을 목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총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예. 공개를 거부했다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비춰보면 이것은 특검 사안이다 최소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확인이 되면 예. 탄핵 추진 대상이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원칙적 말을 한 거예요. 자,
김주혁 교수님,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 지금 육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생각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점에는 어떤 예. 형태로든지 정부, 예. 청와대 또는 여당에서 예.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좀 적어도 정치권이 탄핵이란 말을 쉽게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탄핵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건 곧 국민이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판단은 상당히 좀 엄중해야 되고 면밀해야 됩니다. 근데 총선을 앞두고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탄핵 문제만큼은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탄핵당한 정당에 있었던 사실을 좀 안다면 좀 그런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좀 그런 고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사안은 되게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예. 공소장에 따른다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13인이 소위 국가 권력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이 명시한 그 주권 행사 행위를 방해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긴 합니다. 예. 근데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전 비서실장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 윗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라는 게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점이 지금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예. 판단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예. 시점이 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예.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청와대 대변인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대통령의 개인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세 가지 정도의 증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 문제에 대한 명확한 확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왜냐하면 이 수첩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요.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예.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의 내용과 민정수석 내려갔던 이첩 내용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도 예. 어디까지 보고 다 확인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사법적인 재판 과정에서의 검증이 안 되게 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앞서간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탄핵을 얘기했다가 예. 그런 부분에서 증거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만약에 증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을 예. 때는 오히려 문제제기 제기한 정당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탄핵 문제만큼은 좀 더 면밀하고 좀 신중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그 여부에 대해서 뭐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개입된 무슨 탄핵 얘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입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더 해결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지금 김주혁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윤창 변호사께는 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간단히 탄핵 문제를 뭐 엄포용으로 예. 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하겠다 이런 취지도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 아직도 결말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 선거 개입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때도 지금 송철호 사건 선거 개입 혐의입니다. 예.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선거 국면이에요. 예.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선거 개입을 하지 마라. 엄단하겠다. 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약간 압박을 하는 메시지일 네, 그런 수 있다는 목적도 건가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분야들 보니까 다 선거 때 문제가 됐던 것이 꽤 많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한다.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지금요. 최영선 의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열심히 좀 적으시는데 옆에서. 예. 글쎄요, 저는 뭐 사안의 그 특수성상 예.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뭐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예. 뭐 부인하고 나서면은 예. 또 뭐 저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냐 하는 반론이 나올 것이고 예. 그렇다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예. 이걸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선택지가 아니고. 부인하기도 시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네. 사안이다. 그래서 기껏 한다면은 방금 유 예. 변호사 말씀처럼 그냥 4월 총선에서 엄정한 중립적인 관리 이걸 표현하는 게 맞는 건데 예. 그러면은 또 왜 울산 선거는 얘기를 공소장까지 나왔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냐는 또 비난도 있을 것이고 예. 참 청와대로서는 뭔가 입장 표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선 의원께서 만약에 청와대 참모시라면 어떻게 조언을 하겠어요?
뭐 침묵도 때로는 필요한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을 안 하는 것도 예. 때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권 며칠 전부터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몇 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억은 굉장히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검찰 간부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선거 사건 소신껏 수사하라. 소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이다. 편향된 검사,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말을 한 걸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 전국 지검장 회의, 지검장들과 그다음에 이 선거 관련 수사라는 공공수사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엄정 수사 의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마찰, 지금 이런 청와대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죠. 공정성 의심받지 않게 처신하라. 정치 개입 등 오해 사전 차단 분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에. 선거 사건 소신껏 수사하라.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이다.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가 엄청난 대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뜻 좀 설명해 주세요. 전 예.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얘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는 원칙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적인 것만을 생각을 한다면 예. 조금 전까지 말씀들 나누시던 13명의 울산 선거와 관련된 선거의 기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거를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공정하게 기소한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가장 핵심 인물에 오른 황운하 경찰청장 소환 조사 없이 예.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게 대한민국에 자꾸 요즘 사람을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는지 예.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조금 전까지 왜 탄핵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냐면 예. 그 공소장 자체에 대통령이란 직함이 한 30번이 넘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소 사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백한 혐의 사실과 예. 무관한 부분들의 얘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원칙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표현이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예. 이렇게 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아예 안 한다면 그거는 이게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본인이 정무 감각이 참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도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라는 것과 이런 어떤 표현이라든가 말이라든가가 어떤 식으로 정치권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지도 몰라도 당장 국가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소개된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아까 발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소신껏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아랫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 지검장 그리고 선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을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윤기찬 변호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누굴 떠올린 걸까요? 이 얘기는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드리면 또 명예훼손. 그럼 뭐 저기 잘 모르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 사실은 저건 윤석열 총장의 시각에서 본 말이겠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분일 텐데 어찌됐든 이번 사건 지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분을 가리키는 것 같고 다만 역대 선거 국면에서 냈던 메시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역대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 엄정하게 대처할 것. 통상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치적 중립 문제가 말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편향 문제가 말로 나오고 하는 것이 저분의 시각을 떠나서 사실은 검찰이 겪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양지열 변호사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는 통상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하는 말과 이번엔 좀 많이 다르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줬는데 어제 또 이런 모습이 포착돼서 많은 언론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편향된 검사, 소신껏 수사 뭐 이런 내용 위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